안녕하세요. 모티브 박기동입니다. 사장님이 커피 서비스로 주셨어요. 자, 펠리시아에 놀러 많이 오십시오. 와, 여기 오시는 분들 다들 감탄하고 계시니까, 이게 오늘 제가 소나타를 끌고 왔는데 갑자기 차박 서영님 어디서도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네, 지난번에 그 차박 서영님이랑 K5 아니지요. 제가 이제 K5를 시승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차박 서영님이 스팅어를 끌고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제 스팅어랑 K5 두 개를 같이 비교 시승을 했었는데 K5가 1.6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어서 차가 정말 괜찮았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중형 세단에서 국내에서 제일 잘 팔리는 모델이 소나타를 제치고 K5가 됐다는 점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날 시승을 통해서 K5가 잘 팔리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대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나타 판매가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할인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고 할인까지 더해지게 되면 할인의 폭이 상당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나타의 오늘 가져온 이 차가 보시기에도 범상치가 않죠. 이거 소나타 N9이거든요. 근데 소나타 N9을 잘못하면 K5 1.6 터보보다 더 싼 값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서킷에서 N9을 타보고 나서 정말 좋긴 한데 뭐 아주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제목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대로 날씨도 풀리고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지금 N9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엄청 관심이 많은 모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변명을 잠깐 하자면 이 차가 정말 좋은 차 맞아요. 특히나 가격이나 또 이 차의 포지셔닝을 생각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고 세팅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건 맞긴 한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느냐 하면 이게 이제 2.5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이 290마력이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BMW가 290마력을 이런 차에 세팅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아니면 뭐 폭스바겐이면, 아니면 혹은 또 다른 브랜드라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로백이 그 런치 컨트롤을 써서 6.2초가 물론 이제 앞바퀴 굴림의 올 시즌 타이어라는 이런 특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괜찮았다면 런치 컨트롤을 써서 한 5.9초 이렇게 찍어줬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너무 극찬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조금은 진정을 하고 균형 잡혀서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은 조금 흥분해서 이 차를 한번 제대로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기본형 소나타나 소나타 센슈어스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게 잘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 그릴, 이쪽에 범퍼에 크다란 공기 흡입구 뭐 이런 부분들, 휠에 이쪽 블랙 사이드 미러, 그다음에 뒤쪽에 스포일러, 또 뒤쪽 머플러까지 스타일 자체가 훨씬 더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소나타보다 K5가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쁘다, 이런 것이 지금 대세죠. 그래서 와, 진짜 디자인이 중요해 라는 거를 정말 새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적어도 소나타 N9이라면 K5에도 디자인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소나타 이 라인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나 오늘 시승차가 이 빨간색이죠. 와, 이 빨간색의 검정 이 조합, 이 조합은 진짜 멋지네요. 제가 만약에 소나타 N9을 산다면 저는 꼭 이 빨간색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살지 안 살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헤드램프는 지금 프로젝션 타입이 들어있는데, 이제 멀티펑션 이제 반사식이 기본이고, 요게 이제 W급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휠은 요게 19인치 휠이 기본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N9 전용 휠인데, 요거를 이제 뭐 그 M 퍼포먼스 파츠를 쓰게 되면 요게 좀 블랙 경량 휠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 휠은 뭐 이 상태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N9 배지도 군데군데 많이 붙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타이어가 지난번 시승할 때가 서킷에서 시승을 했었고 날씨도 좀 선선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그립이 제대로 안 살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피제로긴 하지만 이게 지금 올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약간 고성능의 이제 썸머 타이어를 장착을 하게 되면 아마 290마력을 좀 제대로 즐기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N이 아니고 N 라인이기 때문에 약간은 성능을 극강으로 뽑아내기보다는 평상시 주행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세팅해 놓은 점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는 그 부분을 이해를 좀 못했던 거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멋지긴 하네요. 자, 지금 현대에서 나온 N9이 이제 아반떼 N9이랑 코나 N9인데 그 차들은 둘 다 1.6 터보죠. 근데 소나타는 N9인데 이게 2.0 터보도 아니고 2.5 터보죠. 그러다 보니까 출력과 토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최고 출력이 290마력에 토크가 43인데 와, 이 정도면 사실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죠. 근데 이제 2.5 터보 엔진을 쓰는 게 소나타 말고 지금 제네시스 라인에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가 최고 출력이 304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14마력이 더 높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엔진인데 튜닝을 살짝 다르게 해서 이제 최고 출력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건데 사실 최대 토크는 똑같아요. 심지어는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도 똑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 RPM 한 4,000, 5,000 RPM까지는 290마력이나 304마력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 출력이 나오는 구간이 5,800rpm에서 나오는데 얘도 5,800rpm이고 304마력도 5,800rpm에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토크 곡선이 이렇게 갔다가 떨어질 때 최대 토크를 찍고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각도가 얘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그리고 304마력은 조금 더 늦게 떨어져 가지고 그 5800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그 차가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출력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뭐 어쩌면 이 차의 그 특성이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레드존 근처를 막 끊임없이 사용하는 차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얘가 오히려 조금 낮은 느낌이어서 물론 이제 N 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더 304마력으로 해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N이 아니고 N9이니까 그렇게 자꾸 위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뭐 출력 290마력이나 되지만 이게 또 4기통 엔진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2.0보다는 좀 무겁지만 그래도 덩치를 생각했을 때 강력한 힘에 비해서 좀 가벼운 엔진이 앞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도 사실 뭐 상당히 경쾌한 주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앞바퀴 굴림인 만큼 앞쪽 타이어에 부하가 많이 걸릴 텐데 근데 여기에 엄청 무거운 엔진이 실려 있으면 아무래도 더 많이 부담스럽죠. 그런 면에서도 4기통 엔진인 점은 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속기는 이제 습식 8단 DCT가 적용되어 있는데 DCT는 뭐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것으로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 스트림 2.5 자연흡기 엔진의 뭐 엔진 오일 감소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좀 많이 있고 그런 지적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오일 감소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지인의 그 채널 잠깐 홍보를 해드리자면 그 인코랩 TV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김승철 대표가 소나타 N9을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많이 아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특히나 뭐 포르쉐, BMW 등등 정말 많은 차들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N9을 타고 계셔가지고 그 인코랩 TV에 들어가시면 이 소나타 N9과 관련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거기도 보시면 그 엔진 오일 감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지속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코랩 TV로 많이 가십시오. 요거 김승철 대표한테 이야기 안 하고 제가 광고해 드리는 건데 영상 보시면 전화 올래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차가 N이 아니고 N 라인인 만큼 승차감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승차감이 진짜 괜찮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퍼포먼스를 충분히 받쳐줄 만큼 하체를 단단하게 세팅을 했는데 요 차를 걸러주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이 승차감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소나타보다 K5가 조금 더 단단하죠. 근데 K5 1.6 터보를 살펴보면 사실 그 차가 퍼포먼스도 괜찮고 승차감도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반 노멀 세단으로서 굉장히 경쾌하게 세팅되어 있는 수준.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흔히 스포츠 세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약간은 좀 더 달리는 재미가 있는 그런 스포츠 세단 기준으로 한다면 K5 1.6 터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야 되겠죠. 근데 이 차는 스포츠 세단 수준이 아니라 약간 퍼포먼스, 초기형 퍼포먼스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좀 더 단단하죠. 그래서 K5나 일반 소나타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면에 요철이 뾰족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세팅해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노멀 모드로 주행할 때는 뭐 엔진 사운드나 승차감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만 엑셀을 조금만 세게 밟으면 엄청나게 과격해지는 거고, 실제로 노멀 모드로 이렇게 천천히 주행하다가도 엑셀을 조금만 살짝 밟아도 차가 나가는 느낌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엄청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차가 힘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들 시프트도 써서 한번 주행을 해보면, 지금 이거 스포츠 모드 아니고 노멀 모드입니다. 지금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 약간 보통 정도로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근데 사운드가 뭐 아주 위화감이 드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정도 키고 다니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엔진 사운드를 아예 꺼버리면 그럼 조금 심심하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엑셀을 조금만 과격하게 밟아도 뭐 그 순간에 휠스핀이 날 정도로 힘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 이게 확실히 타이어 접지는 조금 힘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타이어 접지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여전히 지금 노면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말라 있고 온도도 많이 올라갔는데도 코너에서 타이어 접지력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스포츠 모드가 아닌데도 그 회전수 보정해주는 실력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소리가 더 커지죠. 지금 이게 아무래도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코너에서 그냥 엑셀만 밟아도 차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거든요. 지금 이제 전자장비들을 다 켜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심하게 언더스티어가 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약간은 제어를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네 바퀴가 바깥으로 살짝 밀리는 느낌인데, 근데 최근 현대기아 차들의 뭐 아반떼 N9이나 아니면 아이서트 N9 이런 차들보다는 그립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차들은 그냥 차가 좀 짧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네 바퀴 그대로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 차는 힘이 훨씬 더 강한데도 좀 더 많이 버텨줘요. 근데 만약에 이 차를 뭐 조금 퍼포먼스를 즐기는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타이어는 진짜 썸머 타이어로 바꾸시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지난번 테스트 때는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급브레이크를 해보면 조금 타이어가 밀리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도 브레이크는 상당히 리니어하게 잘 잡네요. 끝에 가서 ABS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역시 타이어의 그립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결국은 계속 하게 되네요. 근데 이 차의 성격을 뭐 아주 막 퍼포먼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이 차 가지고 막 서킷도 자주 가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타이어를 썸머로 교체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사실 평상시에 그렇게 과격하게 나는 않다. 근데 가끔은 이제 가속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조금씩 즐기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차가 버티는 실력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롤도 비교적 잘 억제가 되어 있고, 특히나 기어를 내릴 때
이 회전수 보정해주는 실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 점도 진짜 엄청 마음에 드네요. 야, 이 소리가 이게 진짜 엔진 소리면 엄청 좋을 텐데. 액티브 엔진 사운드는 보통 정도 켜놓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전자장비를 끄게 되면 언더스티어는 좀 확실히 많이 날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이게 계속 밀려나는 상황을 지금 전자장비가 계속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타면 앞 타이어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긴 해요. 구동력도 전해야죠. 조향도 해야 되죠. 근데 눌리죠. 막 그러니까 앞바퀴 스트레스를 확실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대로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후륜 구동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이 차는 또 뭐 앞바퀴 굴림의 고성능의 좀 경쾌한 맛을 즐기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름 재밌게 탈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소나타급에서는 N이 필요 없는 수준이죠. 이게 힘 자체가 뭐 워낙 좋으니까, 그죠? 이 정도면 굳이 N 필요 없이 N9으로도 거의 벨로스터 N이 부럽지 않은 수준인데요. 자,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구동력 제어가 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TCS가 꺼져 버려가지고 차가 슬립이 나더라도 슬립을 계속 허용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컨트롤이 쉽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서킷이나 이런 데서는 좀 확실히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뭐 스포츠 플러스나 구동력 제어 장치를 끄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뭐 스포츠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벨로스터 N만큼 이게 롤이 완전히 안 넘어가는 정도는 아닌데 승차감 자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롤이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차체가 기울어지면서 이제 뜨는 바퀴 쪽에 접지 뭐 이런 컨트롤까지 고민해버리면,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게 N은 아니니까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퍼포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1.6 터보 정도면 그것까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N 라인이기도 하고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차 가지고 어디까지를 경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 차가 N이 아니고 N 라인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와, 이거 엄청나게 좋네요. 사실 오늘 시승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퍼포먼스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차는 평상시에도 좀 많이 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탈 때 이 단단한 승차감이나 좀 무거운 스티어링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오늘 시승하면서 좀 해결해야 될 궁금증이었는데, 일단 뭐 여기도 그렇고 아까 시골길 이렇게 놓으면 좋지 않는 거기를 지나갈 때 사실 거기서도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 타기에도 진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K5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2.5 터보에 사륜구동까지 얹은 GT 모델이 있는데 국내에는 GT가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급에서는 소나타 N9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소나타 재고가 빨리 소진되기 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N9이 인스피레이션의 옵션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빌트인 캠 정도만 빠진 상태가 한 3,887만 원인데, 그러면 K5 1.6 터보의 시그니처의 풀옵션에 거기도 이제, 근데 시그니처가 하면 이제 빌트인 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양을 조금, 근데 이 차는 또 뭐 시트라든가 또 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양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차 풀옵션이 K5 1.6 터보 풀옵션보다 거의 한 뭐 230만 원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할인을 진짜 막 억세게 잘 받아서 한 300만 원, 막 400만 원 되려나 뭐 한 300만 원 이렇게만 받아도 이게 역전이 되는 상황인 거죠.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나타 N9 2.5 터보의 290마력짜리 지금 N9을 시승을 했는데요. 이게 진짜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평상시에 탈 때
크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퍼포먼스가 이제 또 날씨가 좀 풀리고 했으니까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줄까 많이 궁금했는데, 사실 퍼포먼스는 진짜 차고 넘칩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90마력 2.5 터보 이런 걸 생각하면 제로백이 사실 조금 더 빨라도 한 5.9초 5.7초 요 정도까지 내려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또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면 또 좀 나아질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진짜 N9인 걸 감안했을 때 뭐 그 정도로 억셉트 한다고 본다면 정말 차고 넘치는 파워에, 그리고 또 N9에 특화된 이런 소재들, 그런 또 어떤 그 디자인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야, N9은 정말 매력적인데 지금 현대에서 할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 진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국산차에도 현대에도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차, 사실 이 정도면 글로벌 어디에 내놔도 퍼포먼스든 어떤 면에서도 사실 크게 뒤지지 않거든요. 뭐 대표적인 스포츠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 시리즈 이런 거, 아무래도 그 차는 이제 후륜 구동인 만큼 감각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이게 앞바퀴 굴림인 걸 감안하고 생각했을 때, 야, 진짜 성능이나 뭐 여러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했고, 또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스 오디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뭐 크렐보다는 조금 나쁠까를 고민을 해보는데, 또 세팅을 잘해서 세팅 값을 찾고 또 보스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그렇게 나쁜 정도는 사실 또 아니어서, 전에 보스가 더 나쁘다고 하지 않았냐, 뭐 근데 그게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니어서. 네, 오늘은 고속도로 테스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과속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퍼포먼스는 충분하고, 또 특히나 그 스포츠 모드라든가 또는 뭐 회전수 보정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정말 괜찮고, 반자율 주행 기능도 뭐 충분히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근데 좀 굳이 특기할 만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게 그 지금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든가 여기 세팅이 된 지가 조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쪽 인터페이스가 최신형이 아니고 조금 그 전 버전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렇게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직선에서 차량의 뭐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 별로 안 받고 직선을 좀 길게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놓고 있을 때 차로를 유지해주는 시간이 얘는 상당히 길어요. 그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잠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게 한 15초 정도, 20초 정도 지나면 바로 경고를 주고 손 핸들을 잡으라라고 경고가 뜨게 되는데, 요거는 그게 적용되기 이전에 개발된 모델이다 보니까 요거는 저속으로 한 30km 정도 차가 막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직선이 길게 유지되는 도로에서는 핸들에서 손을 놓고 있어도 한 1분, 2분, 3분 이상 꽤 오랜 시간 동안 경고 없이도 잘 유지된다는 점. 뭐 좋은 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점들도 있고, 뭐 디자인도 사실 K5가 더 좋아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디자인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 시트 디자인은 와, 진짜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옆구리 지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좋고, 여기 N 로고 박혀 있는 것도 좋고, 이쪽 스웨이드가 적용된 것도 정말 좋고, 스티어링 휠도 직경이 정말 적당한데, 여기 이제 D컷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뭐 N 로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 이 변속 버튼 이 부분은 뭐 K5처럼 다이얼식이면 좀 더 좋았겠지만,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요건 좀 감수하고, 또 N 라인이니까 그 외에 뭐 크게 아쉬운 점들이 없어서 정말 엄청나게 좋네요.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